예,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LCB 비즈니스 스트레이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최재혁 수석부사장의 글로벌 아웃 라이센싱 스트레이티지입니다. 최재혁 수석부사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의 글로벌 사업 개발 총괄로서 파이프라인들의 글로벌 기술 이전 등 외부 파트너십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 암젠, 오노제약 등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을 책임지셨습니다.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업 전략 맡고 있는 최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전 오후에 걸쳐서 긴 시간 정말로 쉽지 않는 내용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지금 좀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마지막 나머지 두 톡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제 발표 내용은 몇 가지를 설명 드릴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1년간 어떤 사업 전략을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사업 전략,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라이센싱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내내 들으신 그 리가캠의 연구 개발의 현 주소, 그다음에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마지막에 나오는 파이널 아웃컴 결과물이 결국은 라이센싱이고 이제 사업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주제는 글로벌 라이센싱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라이센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바탕이 되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술 회사니까 아무래도 라이센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다. 여기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굉장히 제약 바이오의 전문성이 많으시고 식견이 높으신 많은 분야의 분들이 앉아 계신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우리 기술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기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ADC 회사 혹은 다른 종류의 회사라고 할지라도 바이오텍 중에 본인 회사의 기술들이 전 세계 최고라고 말하지 않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ADC 회사도 국내사들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세컨 제너레이션이다, third 제너레이션이다, 혹은 리가캠은 이제 앞서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회사가 기술을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좀 비교적 쉬운 답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해당 기술이 속한 분야에 가장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가지? 건전지가 다 됐나? 앞으로 안 가네. 됐습니다. 다행히 ADC 학회는 1년에 한 번씩 정말로 가장 공신력 있고 가장 큰 학회인 월드 ADC 서밋이 2010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 중에 특별히 ADC의 플랫폼 기술이 어느 회사가 가장 좋느냐, 베스트 ADC 플랫폼 어워드를 리가캠은 2018년부터 저희가 참석하지 않은 2022년을 제외하고는 6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어떻게 이 어워드의 수요가 결정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회사가 후보군으로 설정이 되면은 1차 투표를 통해서 파이널 탑 5의 회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파이널 탑 5의 회사는 이
월드 ADC 학회 측을 통해서 당신들이 회사가 올해 드디어 탑 5에 들었습니다라고 사실은 공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정말로 전문가로 구성된 이제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물론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한두 분 계시지만 이 월드 ADC의 심사위원의 특징은 정말로 ADC의 전문성이 있는 글로벌 빅파마나 ADC 회사의 CSO나 아니면 CEO들 아니면 조병철 교수님처럼 정말로 ADC의 임상을 액티브하게 수행하는 의사들이 투표를 해서 딱 1년에 두 회사만 뽑습니다. 1등, 2등. 그래서 2등이 러너업이고 1등이 위너인데 저희가 2024년에 가장 최근 3번을 계속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위너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뭐 ADC뿐만이 아니라 어떤 바이오텍 분야를 통틀어서 그 학회에서 이런 수상 같은 게 있을 때 한국 회사가 과연 정말로 탑 티어로 1등에 뽑힌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 ADC를 시작한 회사들이 있어서 정말 바람직하고 리가캠이 바라는 바는 정말로 그런 회사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다 같이 정말로 ADC의 허리가 두꺼워질 때 정말로 더 많은 성과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사실은 ADC로 정말로 우리도 인정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최소한 탑 5 정도에는 한번 들은 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들어보시면 당연한 건데 임상 결과입니다. 새로 emerging new technology라는 면에서 동물 실험에서는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임상에 막상 가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동물 모델에서 특장점들이 과연 임상에서 입증됐나? 오늘 뭐 여러 번 들으신 얘기인데 그냥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모든 AC 중에 가장 좋다는 NR2 대비해서 더 소량을 투여해서 정말로 굉장히 비교할 만한 효능을 얻으면서 막상 혈구독성 측면을 보면은 60에서 70%가 나오는데 저희 거는 뭐 10% 남짓이 나온다. 정말로 이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적인 장점이 있는 임상 결과를 ADC를 통해서 만들어냈느냐. 그게 너무나 확연한 이제 두 번째 기술력에 대한 입증이겠죠. 세 번째는 다시 저희가 기술 이전 얘기하다 기술 얘기로 하다 다시 기술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기술 이전을 해봤냐는 것입니다. 예. 저희 뭐 2015년대 포슨을 시작으로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내용으로 지금 작년에 오노까지 지금 이제 총액이 이제 10조를 좀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을 주고 사가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장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그래서 뭐 몇백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그런데 저희가 사실 조 단위의 계약이 진행될 때는 정말로 그 바이어 회사들이 그리고 또 굉장히 큰 회사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로 그 사가는 물질의 ADC의 기술력, 그다음에 임상 가능성, 상업화 가능성까지 정말로 꼼꼼하게 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한 소위 듀딜리전스를 많이 경험했는데 보통 뭐 생각하시기에 한 질문이 한 4, 50개 오면은 굉장히 힘들게 그걸 준비해서 답을 하면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정말로 질문이 한 몇 개 정도 오냐면요. 빅딜을 할 때는 저희가 350개에서 400개가 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당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답안지의 길이가 슬라이드로 몇십 장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사실은 답을 하고 그거가 통과가 돼야지 그때 비로소 이제 계약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얘기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이런 글로벌 제약사의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듀딜리전스를 한번 해보고 해보지 않은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그거를 통해서 또 회사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요 세 가지 이런 해당 학회에서의 인정, 그다음에 임상 결과로서의 밸리데이션, 그리고 기술 이전 실적을 통해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동안 괄목할 만한 기술 이전의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마켓 트렌드, 시장의 상황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기술 이전이 되는지.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제 한 가지 되게 특이할 만한 점이 다시 보여드리면은 ADC 전체 라이센싱 딜하고 M&A를 보시면은 2022년 이전에는 총 합이 한 10조, 20조 정도였어요. 연간 일어나는 딜과 M&A의 합이. 근데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조가 넘어서고 150조가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애널투의 이 성공이 사실은 뭐 이런 거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아까 밥 러츠가 보여주셨듯이 굉장히 많은 임상 개수가 많아지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관심도도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이거에 대한 드라이버는 ADC 물질들이 출시된 후에 엄청난 사실은 마켓 레버뉴가 매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뭐 1년뿐이 안 됐는데 작년 발표 이후로도 이런 핫한 트렌드는 과연 유지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4년에만 사실은 99개의 딜이 이루어졌고요. 2025년에도 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언론만 보면은 뭐 환율 뭐 감안하더라도 거의 뭐 90조 뭐 이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2023년보다 액수가 좀 줄어들어 보이지만 2023년은 그야말로 M&A의 해였습니다. 이미노젠, 뭐 시젠 이런 데들이 M&A 되면서 그 M&A 액수만 한 4, 50조, 뭐 60조 됐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2024년도에도 2023년만큼 혹은 그 이상의 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조금 더 보시면은 작년에 제가 발표한 이후에 보시면은 뭐 저희와 오노 딜을 포함해서 25년까지 조 단위 이상의 딜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23년에 말씀드렸듯이 M&A의 해였고요. 작년에 보시면은 저희 거를 포함해서 또 특이점이 임상 스테이지의 딜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의 딜들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빅파마들이 점점 더 입도 선매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 거라도 빨리 사서 확보를 해야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25년에도 보면은 얼리 스테이지 딜이 되고 있고 당연히 노운 타겟과 퍼스트 인 클래스 타겟은 둘 다가 사실은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면은 드디어 바이스페시픽 AADC에 대한 수요들이 나타나면서 비교적 얼리 스테이지라도 그런 것들이 딜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준비해 놓은 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게 사실은 뭐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모델 얘기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 그동안 여러 번 보신 건데 저희가 그동안 리가캠은 두 가지 모델로 기술 이전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항체와 뭐 링커, 페이로드 모든 걸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완제품 ADC를 라이센싱 아웃 저희가 R&D나 어떤 특정 개발 단계까지 한 후에 혹은 저희는 그야말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제공하고 사가는 회사가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저희 거와 접목을 해서 ADC를 만든 후에 이제 개발을 진행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는 뭐 엠젠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허가까지 가니까 저희들한테 마일스톤하고 로열티는 주는데 뭐 제3자 기술 이전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바이오텍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한 경우에는 한 임상 1, 2상까지 하다가 제3자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을 하면은 그때 기술 이전한 업프론트와 마일스톤을 또 저희가 원래 받기로 한 거 플러스 보너스로 나눠받기 때문에 또 레버뉴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오늘 발표한 익스다의 헐2 그다음에 시스톤의 ROR1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나왔고 향후에 제3자 빅파마의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수입이 창출된다는 거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캐시 플로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점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셨겠지만 그동안은 작년만 해도 그냥 ADC로 제가 다 표시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들으셨겠지만 이제 저희가 IO 페일로드, 뉴 페일로드, 그다음에 AIC, ADIC. 그래서 앞으로 프로덕트가 됐건 플랫폼이 됐건 저희가 굉장히 이런 새로운 이노베이션, 뉴 페일로드나 IO 컴파운드나 아니면은 AIC를 통해서 뉴 이노베이션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의 라이센싱 밸류는 또 굉장히 한번 가파른 곡선을 그릴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딜 밸류가 과연 그러면은 계속 오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뭐 프로덕트로 보시면 뭐 워낙 클리어합니다. 저희 시작점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오노한테 기술 이전한 것도 그러면은 존슨앤존슨보다는 조금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비밀 유지 계약서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면은 존슨앤존슨은 이미 IND가 클리어된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리 임상 단계로 넘어간 기술 이전이었고요. 오노딜은 아직은 IND도 한참 남은 그야말로 비임상 스테이지인데 이 정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딜이었습니다. 플랫폼 딜의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도 저희 비전 2030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원래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갈까를 이제 서머리한 것이 2030인데 작년 이전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뭐 2개 정도만 후보 물질이 나와도 굉장히 성공한 것이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한국, 미국 어떤 바이오텍을 봐도 1년에 한두 개 후보 물질이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4-5개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고요. 저희가 후보 물질을 정말로 5년 내 작년에 발표할 때 10개에서 20개라고 했는데 오늘 대표님께서 20개라고 벌써 3년으로 말씀하셨죠. 사실 그 부분을 좀 노티스 하신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데 보통 회사들이 이런 거의 개수가 매년 딜레이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줄입니다. 보통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연도는 늘어나고 개수는 줄어듭니다. 근데 더 공격적으로 이 개수와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저희 지금 속도에 맞춰서 새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저희가 빠르게 온 트랙에 공격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D 관점에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의 기술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과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은 저희가 이제 3년, 4년 있으면 이제 20개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개수가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전부 다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저희가 글로벌 임상은 뭐 5개, 6개가 진행되고 나머지들은 계속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금이 확보된 리가캠이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할 것이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런 싱글 에셋에 대한 기술 이전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플랫폼들도 지속될 것입니다. 작년에 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패키지 딜을 할 거다. 플랫폼 딜하고 파이프라인을 합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노 딜을 보시면은 아직 IND가 한참 남은 비임상 물질을 701조 이상의 기술 이전하고 이 보도자료 같은 데가 사실 조금 헷갈리면서 합쳐서 701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전히 분리된 딜입니다. 사실은 요 플랫폼 딜은 저희가 액수를 밝히지 않기로 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딜 규모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밀리언 말고 엑스트라로 또 하나의 기술 이전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2가지 기술 이전이 동시에 일어난 패키지들을 드디어 저희가 약속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지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아주 잠깐만 보시면은 저희는 이런 매출 이외에 항상 딜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노가 어떤 회사냐 사실은 그 펜브로 때문에 조금 그 옵디버가 묻혀 있긴 합니다. 근데 경쟁 약품인데 이 오노는 이 옵디버 피디온 항체 치료제의 원 개발자고요. 이거를 기술 이전해간 BMS가 작년 한 해만 해도 키트루다만큼은 아니지만 10조를 훨씬 넘게 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로얄티를 계속해서 오노는 모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한 자금력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런 임상 개발이나 사업화에 굉장히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저희
그 LCB97 그 L1 캠 ADC를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할 해낼 역량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사점은 비임상 물질도 굉장히 좋은 가격을 주고 앞으로 기술 이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에 첫 번째 선례가 되겠고요. 플랫폼들도 사실은 뭐 아무 항체나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오너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항체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과 저희 ADC가 만나서 새로운 정말로 경쟁력 있는 ADC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때 앞으로 저희가 마일스톤이나 후기 페이먼트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화 전략, 글로벌 라이센싱 전략 중에 일부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제 비교적 새로운 내용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용어가 약간 생경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오 베스트 ADC 전략이고 또 하나는 빅 얼라이언스 패키지들입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허가받은 시장에 출시된 ADC가 10여 개 이상이 이미 존재합니다. 근데 모든 약물이 그렇듯이 이 허가받은 ADC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당연히 저희가 허가받았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약은 아니고 각 ADC별로 독성이 존재하고 뭐 안구 독성이 있다든지 아까 조병철 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혈액 독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효능이 또 부족합니다. 20% 정도만 나와도 괜찮네 할 정도로 ADC 그러면은 40~50%가 꼭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효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하여간 효능도 높이고 독성도 좀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전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얘기들인데 하나의 페이로드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그거에 대한 내성의 환자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응성 내성 환자들 이미 출시된 약물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환자에서 투여될 때 나타나는 불응성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바이오 베스트 전략은 저는 이렇게 다르게 좀 한국말로 표현하면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 항체는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결국은 ADC의 효능과 독성을 결정하는 것이 이 플랫폼과 페이로드에서 워낙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부족한 ADC 출시된 ADC도 사실은 항체는 멀쩡한 경우도 많아요. 또 이 멀쩡한 항체의 장점은 수만 명, 10만 명, 20만 명 환자 몸속에 이미 투여가 돼서 저희가 앞으로 임상 개발할 때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임상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컨펌된 항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미 어프로브된 ADC의 항체를 이용해서 저희 ADC 기술을 접목하면 통상적인 명명법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나아진 ADC라는 측면에서 바이오 베터라는 명명을 해야 될 텐데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학회에서 베스트 플랫폼 어워드를 받고 있고 임상에서도 차별적 장점을 여태까지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바이오 베터가 아닌 바이오 베스트 ADC라고 명명했습니다. 바로 기대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다양한 현재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ADC마다 저희가 이런 바이오 베스트 ADC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패스트 트랙입니다. 노블 타겟의 가치는 그대로 굉장히 높지만 노블 타겟 하나를 개발하려면 과연 어떤 임상을 디자인해야 될지 어떤 암종을 해야 될지 새로 고려하고 파이오니어가 돼서 헤쳐나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베스트 전략은 이미 거의 모든 것이 정형화돼 있어요. 심지어 IND 패키지까지.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저희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까지 굉장히 빨리 달려나갈 수 있고 임상 프로토콜도 굉장히 많이 정립돼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굉장히 오래 남은 게 아닌 게요. 뭐 2026년, 27년, 29년, 31년 곧 이렇게 패턴트가 끝나는 ADC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바이오 베스트를 준비해 놨다가 바로 출시할 수 있을 만큼 일정 부분 임상을 진행하면 또 다른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항체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은 항체는 패턴트가 끝나는 순간 바이오시밀러가 쏟아져 나오죠. 왜냐하면 항체는 현실적으로 바이오베터나 바이오베스트 개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그럽니다. 근데 ADC는 아침에 밥 러치가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앞에서 배운 레슨을 토대로 더 좋은 ADC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회사는 왜 못 만드냐? 뭐 이런 질문은 저희가 임상에서 굉장히 많은 그 차별적 장점을 보여줬다로 사실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기술이 없으면 사실은 더 나은 ADC를 만들 수가 없겠죠. 조금만 더 짧게 부연 설명드리면은 모든 이런 어프로브된 ADC는 FDA 블랙박스 레이블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지. 이 블렌랩이라는 BCMA ADC를 보시면은 그냥 아큘러 톡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도 밥 러츠가 아침에 설명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MMAF에서 나오는 독성인데 저희는 MMAF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톡신도 똑같은 거 쓰고 항체도 똑같은 거 쓰고 저희 링커 컨주게이션만 저희 거 쓰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톡신을 바꿈으로써 내성도 극복하고 앞서 있던 톡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쉬운 예로 펄립이나 에드세트리스는 MMA에서 특별히 나오는 뉴트로피니아, 그러니까 혈구 독성이죠. 저희 프로피비디가 이미 혈액암에서 아루아론을 통해서 혈구 독성이 매우 낮음이 입증됐기 때문에 동일 항체를 패턴트 끝난 다음에 사용해서 동일 페이로드 혹은 저희의 페이로드 혹은 나중에는 노블 페이로드까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ADC를 통해서 정말로 바이오베터를 능가하는 이런 바이오베스트 저희 전략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이 또 저희한테 굉장히 큰 새로운 아포튜니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빅파마하고 이거를 위해서 이 주제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내부 파이프라인을 많이 밝히지 않았는데 저희가 타겟 네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런 바이오베스트 전략으로 이미 많은 저희 파이프라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궁극의 그 라이센싱 전략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싱글 애셋 뭐 2조의 기술 이전하고 저기 오노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애셋 하나 플랫폼 멀티 타겟에 대해서 이런 패키지들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글로벌 라이센싱의 방향 및 목표는 멀티 애셋 플랫폼, 그러니까 한 개의 애셋이 아니라 애셋 여러 개, 그것도 스테이지를 저희가 클리니컬 스테이지 뭐 한 개, 뭐 예를 들어서 프리클리니컬 두 개, 리서치 스테이지 세 개, 그다음에 ADC 플랫폼 뭐 5개 타겟을 통해서 이런 정말로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겸 멀티 애셋 플랫폼 패키지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큰 빅딜을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 사이즈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딜의 뭐 몇 배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아마도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딜이 될 거냐라는 사실은 질문에 대한 이게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는 말씀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언제는 이미 시작하고 있고요. 2025년 이후에는 이런 패키지들 딜 사이즈는 지금의까지의 딜 사이즈보다 더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이런 딜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하고나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있듯이 지금 빅파마 중에 어떤 항암제에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ADC를 이 항암제의 주축으로 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겠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체 ADC를 보유했건 보유하지 않았건.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빅 패키지들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실은 뭐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테이크홈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부터 그냥 로지컬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임상 단계에 있는 ADC들이 이미 차별적 장점을 보이는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헐트를 통해서 아루아론을 통해서 또 다른 ADC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임상 밸리데이션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LCB가 하는 다른 ADC도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ADC에는 바이오베스트도 포함될 테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 뭐 뉴 페일로드나 AIC도 포함이 될 테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이스페시픽이나 ADIC나 이런 또 어디셔널 밸류를 저희가 더할 수 있는 이런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결국은 아웃컴은 저희의 라이센싱 밸류 전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그리고 이런 바이오베스트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빅 패키지의 딜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앞으로 싱글 에셋에 대한 하나하나의 프로덕트 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했던 플랫폼 딜도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바이오베스트 어프로치 딜, 그 다음에 빅 패키지 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돼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말로 2상, 3상 가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은 그대로 가고 충분히 많은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시간상 뒤에는 남은 내용들을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요. 박상인 사장님 발표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뒷 내용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발표는 다 끝났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저는 이제 보스턴에서 근무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스턴에 있는 자회사의 이제 CEO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 번도 ACB를 잘 이렇게 좀 정식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2분만 딱 좀 소개를 시키고자 합니다. 저희가 ACB 하는데 이 엔티바디 캠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제 준말입니다. 리가 캠 바이오를 LCB라고 하듯이 보시다시피 항체와 케미스트리와 연결된 ADC를 말하는 거고요. 보스턴에 위치해 있고 저와 BD 담당자가 같이 일하는 어떤 BD의 전초 기지이자 동시에 더 중요하게 리가캠에서 만들어낸 IND 물질들의 사실은 임상 전초 기지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ADC 회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120명 연구원을 가진 리가캠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관리하고 진행하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물론 내부에서 저희가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많은 또 새로운 인력들도 들어오고 내부 역량을 끌어올린 것도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ADC로 분야별로 ADC 경험만 20년 이상 경험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면 그런 인재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국에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아직은 ADC 역사가 짧죠. 그래서 그런 인재들, 인력들을 사실은 미국에서 저희가 영입해서 같이 일하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발표한 밥 러츠는 당연히 저희의 그 디벨롭먼트 치프 어드바이서로 같이 일하고 있고요. 로드리고는 저희 치프 메디컬 오피서입니다. 긴 이력보다 그냥 여기만 딱 보시면은 이뮤노젠에서 엘라히어가를 임상하고 허가받는 데까지 하고 그 후에는 이제 항체 회사에서 또 이제 메디컬 오피서까지 지냈고요. 모리스 로젠버그는 ADC 개발의 또 한 축을 담당하면 CMC 허가받은 약물 2개 트로델비와 에드세트리스를 허가까지 모든 CMC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레퀴시는 파마콜로지, 탁스를 매드이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했고요. 근데 이분들의 명성과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회사들도 이런 어드바이서들을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물어보면은 1년에 한두 번 비행기 타고 오시거나 줌으로 해서 한번 한나절 아주 심도 깊은 회의를 하시고 돌아가시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일하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저희 회사 내부에는 하나의 팀 일개 부서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과장하지 않고 매주 이분들하고 미팅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큰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연구팀에서 인비보 디자인하는 것까지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그 정도로 바로 옆에 있는 팀원처럼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은 뭐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디렉터급들 레벨입니다. 디렉터급들 레벨도 보시면은 뭐 이뮤노전에서 헤드 오브 파마콜로지 해서 뭐 15년 이상, 최소한 다 10년 이상이고요. 맷 같은 경우는 GSK 빅파마에서 ADC 프로젝트 리더로 10년 이상 있던 친구고, 뭐 스티브도 보스턴에 있는 ADC 회사에서 있고요. 이분들도 사실은 ADC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들인데 최근에 이분 세 분 말고도 또 두 명이 더, 한 명은 이뮤노젠 출신으로 또 한 명은 빅파마에서 이제 오기로 해서 이제 입사가 확정됐는데,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분가 확정됐을 때 다 현역으로 ADC 회사, 항체 회사, 빅파마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다른 빅파마나 ADC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스카우트해 온 겁니다. 놀고 있던 사람들을 뽑아온 게 아니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분들도 다들 똑똑한 정말로 초우수 엘리트들인데 리가캠을 왜 조인했겠습니까? 바로 리가캠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이분들이 가장 ADC 전문가인 사람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BD의 과정들이 결국은 R&D에서 시작되고 그 R&D를 만들어가는 저희 미국 실무진들이 이처럼 사실은 ADC 완전한 전문가들로 빅파마나 이뮤노젠 같은 ADC 회사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 박세진 사장님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발표로 가겠습니다. 힘드시죠? 앞서 발표한 모든 사람들은 이과생이고요. 저는 문과생입니다. 여기 문과생 분들 많이 계실 터인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문과생 친화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의 요약입니다. 요 요약을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 그 사업 전략에서 IR 팀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잘 요약해 드릴 것이니까요. 더 말을 보태진 않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김영주 대표님하고 같이 LG 수업 시작해 39년째고요. 우리 리가캠 바이오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10번의 펀딩을 통해서 아까 앞서 우리 이과생들이 말씀하신 저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포함한 여러 이제 백업이 필요하죠. 저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고요. 10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펀딩한 게 한 9천억 좀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지금 얼추 한 5,600억 정도의 현금이 있고요. 아까 그런 일들을 스피드 있게 진행하는, 우리 회사에 일하는 방식은 스마트 앤 퀵입니다. 스마트하게, 스마트하고 퀵이 다른 건 아니죠. 스마트하면서도 퀵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15개, 20개를 몇 년 내에 임상 단계로 진입시키려고 그러면 전임상하고 임상일상 하나 하는데 얼추 6,700억이 들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 돈, 그런 것들이 미리 있거나 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앞으로 벌을 돈,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런 비용들을 충분히 충당할 겁니다. 아마 뒤에 질문이 있으신 걸 제가 미리 봤는데 도대체 연구개발비 도대체 얼마나 쓰느냐. 작년에 한 1,500억 가까이 썼고요. 올해도 한 2,500억 정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전임상, 임상 늘어갈수록 큰 돈이 들겠죠. 그 돈 조만간에 오리온한테 받은 돈 포함해서 금방 다 소진할 것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벌 돈은 아까 우리 앞서서 얘기했었지만 들어오는 돈의 단위가 지금하고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돈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도 이제 안정적인 큰 흑자가 나는 이런 회사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시총 뭐 4조 원저리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그 제 목표는 지금 오리온의 그 시총이 한 4조 3조 저보다 조금 높거든요. 빨리 오리온보다 시총이 높아져서 오리온의 보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질문들 중에서도 그런 게 아까 저한테 그 있었는데 아니 그 지난 1년 반, 1년 몇 개월 동안 오리온이 괴롭히지 않느냐, 이런저런 간섭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1년 3, 4개월 사이에 오리온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정말 젠틀하신 분들이고요. 완벽하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율권 보장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저희 리가캠 바이오가 똑바로 우리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간섭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권은 리가캠 바이오가 앞서 보셨듯이 이런 일을 하니까 오리온이 믿는 것이죠. 그게 저희 자율권의 원천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10분 발표를 3분 만에 끝내주셨습니다. 예, 매우 감사드리고요. 저희 원래 행사는 3시 50분 지금 끝나야 하는데요. 지금 Q&A를 받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4시까지는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나올 거라서 죄송하지만 10분까지는 더 연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발표관에 올라온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 나올까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현장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띄워주십시오. 이건 뭐 제가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거와 연관된 답변을 한 2번 정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침에는 뭐 중국발 ADC 쓰나미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이노베이션 없이도 ADC의 특징은 웬만큼 효능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수의 ADC가 개발되면 그 중에 몇 개는 임상 결과가 괜찮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가는 사람, 뭐 빅파마 입장에서는 또 임상 결과가 있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절대 개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제 70%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여기도 돼 있듯이. 근데 오전에도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역량은 물론 임상의 개수가 지금 중국이 정말로 여러 개를 하는 만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단단위로 하고 있지만 그 개수를 계속 늘려갈 거고. 오늘 아침에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년 안에 4년 안에 후보 물질 20개를 발굴하고 그중에 사실은 반만 임상으로 진입을 한다고 해도 저희 스스로 하건 혹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하건 이제 10개 이상의 임상 물질이 준비되기 때문에 차별화는 이미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기술들은 그나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새로운 이노베이션은 없이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이거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좀 이전 기술들의 이제 조합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플랫폼 기술 이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한 5, 6년간 매년 한 건 이상의 기술 이전을 했고 이제 2~3건 한 해도 있고요. 그래서 제 책상 위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상 위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막 갑론을박하고 내고를 하는 이만한 계약서도 있고요. 회사 A와 또 다른 회사하고는 텀시스로 다투고 있고요. 또 어떤 회사하고는 듀딜리전스를 하고 있고요. 어떤 회사하고는 CDL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매년 한두 개의 기술 이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서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텀시신 게 지금 제 책상에 또 맨 앞으로 올라와서 풀페이지 계약서 가지고 이제 다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 이전은 이러한 과정 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된 것 같은데. 다음 질문 띄워주십시오. 또 뭐 제가 뭐 한두 개의 라이센싱들 방금 사실은 대답해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고캠 또 리가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는 자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딜을 열 몇 번 해보고 나면 딜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한 사인하는 그날 엎어질 수도 있는 것이 딜이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계속해서 이루어 왔죠. 그러니까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런티할 수 있느냐? 그건 누구도 개런티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준비된 딜도 플랫폼들과 약물 딜에 서로 상충된다는 우려는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건 있겠죠. 저희가 약물을 타겟 A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플랫폼을 기술 이전해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나도 타겟 A에서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쉽지는 않지만 솔루션은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페이로드 A를 쓸 테니까 니네는 B만 줘도 만족하겠니? 그럼 같은 타겟에서 또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미 계약을 맺은 저희랑 계약을 맺은 어떤 플랫폼을 맺은 회사가 그 타겟으로 하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상충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상충되더라도 저희가 솔루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들의 전략의 변경은 바이오베스트는 오늘 사실은 이미 다 설명드린 걸로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상 2개 정도 더 남아 있는데요. 답변을 조금만 더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답변드리기가 사실은 힘든 질문들이라서 제가 길게 답변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크게 타겟으로 보면은 저희는 clinically validated 타겟, 노블 타겟 2개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적절히 유지해 간다. 그게 1번 기조고요. 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메디컬 언맷 니즈가 높으면서 일단 시장이 큰 암종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큰 시장은 폐암과 유방암 시장이니까 거기는 계속 들어가고 그렇다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나 팬크레atic 캔서 같은 걸 완전히 포기하고 있느냐? 매우 어렵지만 되면 대박이기 때문에 그런 암종들에 대한 ADC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사실은 주제는 이렇게 밸런스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가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2개면은 한 암종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저희 밸런스를 가지고 임상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위 확보를 위한 차별적 전략은 무엇인지요? 이미 차별적 전략을 더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웃기지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서 이미 1등상을 3번 했는데 정확히 무슨 질문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따가 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신 그렇게 분 하시죠. 따로 남으셔서 더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이번 발표를 마지막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예, 현장 그리고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당사의 글로벌 ADC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행사 마치겠습니다.